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다양한 경험담을 읽어보니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은행 직원이나 보험사, 증권사 같은 것을 너무 믿었다가 피해를 보셨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요즘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소중한 퇴직금이나 가족의 여유자금을 어느 날 한 번에 날려버렸다는 사연입니다. 어떤 분은 지인의 권유로 코인에 전 재산을 몰아넣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잃으셨고, 또 어떤 분은 시중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복잡한 파생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노후 자금은 결국 직접 공부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며 채권이며 실제 투자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니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막막함조차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이미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는데 이제라도 분산 투자와 채권 투자를 알아보려 하신다고 하니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늦었다는 시점이 사실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적금만으로는 이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시대라 어떻게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다 보니 결국 투자라는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막상 시작해보려 하면 보험사 설계사분들이나 은행 직원분들, 증권사 담당자분들이 권유해주는 방향이 정말 내게 맞는 것인지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이분들도 회사의 실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판매해야 할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믿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투자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고 그 결정의 결과 또한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 채권 투자, 그리고 달러 투자입니다. 댓글에서도 보니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줄이고 가능한 한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지인의 권유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곳에 전 재산을 몰아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신 뒤에 깨달으신 것이 바로 아무리 적은 돈이든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말 그대로 한 군데에 전부를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투자를 하실 때에도 특정 회사채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 등급이 높은 여러 회사채를 조금씩 매수한다면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은행 예적금도 달러도 부동산도 여러 형태로 골고루 투자해두면 한쪽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실을 방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분산, 분할, 분리를 기억하라라고 정리해 주신 분도 계시던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 낯설거나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채권은 아직 생소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리가 오르고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식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주식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노후자금 관리용으로 채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이란 회사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사주는 대신 이자를 돌려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받습니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의 채권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대기업 계열사의 채권 여러 종을 나누어 투자하셨는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아가며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채권 투자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책을 한 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채권 투자 입문서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채권 투자란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댓글 중에 채권책과 달러책 두 권을 방금 주문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영상이나 방송만 들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로 달러 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 달러를 환전해 두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큰 이익을 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달러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원화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적절히 보유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달러 투자는 단순히 은행에서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두는 방법도 있고 달러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서 함께 환율 이익까지 노리는 방식도 있죠.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원화만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 같은 외화 자산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분산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자금 규모, 나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젊으시다면 좀 더 공격적인 자산 비율을 가져가도 되겠지만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가 임박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군 위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적금처럼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위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댓글을 보니 어떤 분은 은퇴 앞두고 채권과 달러를 배워서 조금씩 시도해보고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이나 보험사 담당자가 권해주는 대로 가입했다가 낭패본 경우입니다. 무엇이든 들어갈 때는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증권사든 친절한 은행원분이든 제3자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순간부터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직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판매해야 할 상품이기 때문에 권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런 실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내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최소한의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책을 한 권 보거나 채권이나 달러 관련 초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투자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 분산 투자로 소액씩 여러 군데 나누어서 넣어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더라도 여러 은행을 비교하고 환전 우대나 이율 같은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증권사를 선택할 때도 수수료가 저렴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장내 채권이나 달러 투자 상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소중한 자산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후 자산은 언제라도 써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채권이나 상품이라도 중도의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안정적인 예금이나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도 일정 부분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채권, 달러, 주식 혹은 배당주, 그리고 소액의 위험 자산 등으로 넓게 분산하는 그림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관련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코인에 몽땅 넣었다가 한순간에 다 날렸다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지인이 권유해서 코인 설명회를 듣다 보니 뭔가 아닌 것 같아 중도에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코인은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자산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그런 현명한 판단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또 한 분은 은행 직원을 믿고 ELT라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원금 반토막을 예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모은 노후 자금을 믿음 하나로 상품에 맡겼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산 투자와 공부가 절실합니다. 예전의 저금리 시대에는 그냥 적금이나 연금 보험 정도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대라 좀 더 스마트한 재테크가 필요해졌습니다. 채권 투자나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와 원금을 약속받지만 중간에 매도하려 할 경우 시장 가격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달러를 사더라도 환율이 오를 때 팔면 이익이 나지만 환율이 내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떤 시점에 팔 계획인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어떡할지 등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댓글에서 어떤 분들은 주식이든 달러든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산을 지키는 일이니만큼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주식도 코인도 너무 모르고 들어가서 한 방에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투자하면 내가 왜 샀고 왜 팔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은행, 증권, 보험사 직원 모두 당연히 믿지 말아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분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디까지나 각자의 이익과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기는 순간 내 돈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받으신 뒤에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댓글 중에는 채권과 달러, 이해가 간다라든지 채권 투자가 흥미로워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거나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무섭다고 느꼈는데 채권과 달러라면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금 관리에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가 마음 편해야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 채권 투자, 달러 투자 세 가지 외에도 어떤 분들은 금 투자나 우량주 배당 투자, 미국 ETF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그 역시 한두 가지 상품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적절히 분산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니까요.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버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니 어떤 분께서는 공인중개사 20회 가까이 했는데 이제 은퇴가 다가오니 채권 달러 쪽에 눈길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금융투자를 공부하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영원히 오른다는 법이 없고 주식도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하나에 기대기보다는 폭넓게 살펴보며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지요. 더불어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더군요.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채권이나 달러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이자나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실지 아니면 환차익을 노려서 매도 후 이익을 실현하실지를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예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노후에도 자산이 천천히 늘어나거나 최소한 지키는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가 무조건 이익만 보장해주는 마법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늘 위험이 따르고 변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욱 공부가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이나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 상품은 절대 손실이 없다, 무조건 몇 퍼센트가 확정된다 같은 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구체적인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회사가 망해도 원금을 보장하는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면전에 대고 물어보면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말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수록 투자를 망설이셔야 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은 나는 보험사 즉시연금에 돈을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매달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며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사 상품이든 증권사 상품이든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덜컥 들어가면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상품인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알아보고 비교해 본 뒤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는 퇴직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잘못될까봐 두렵다라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처음엔 적은 비중으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전체 자산의 일부만 먼저 채권이나 달러에 넣고 천천히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도 늦지 않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은 은행 예적금이 그래도 안전하니 그게 최선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채권과 달러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편이 꼭 맞고 틀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무조건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노후 자산 관리의 대원칙일 것입니다. 채권 투자나 달러 투자 관련 서적을 보시다 보면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금리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경제 지표와 금리 인상 소식이 이제는 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되지요. 마치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몰랐던 중등 수학을 점차 배워가며 익히듯이 처음엔 다 어렵고 낯설어도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물론 채권과 달러에 분산 투자를 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환율이 너무 높다든지 회사채 부도가 걱정된다든지 리스크가 커 보인다든지 그런 고민 때문에 망설여진다. 이런 고민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원칙이 더욱 빛납니다. 달러도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분할 매수하시고 채권도 회사채와 국채를 섞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여러 곳을 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부담된다면 우선 안전한 예금과 소액 투자로 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가 꼭 크게 불려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정도는 최소한 방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이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다 보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 외환 위기 시절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로 간신히 목돈을 지켰고 회사채가 날아간 지인의 사례도 봤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어떤 자산이든 100% 안전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러 곳에 나누어 두면 적어도 다 함께 망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대단히 기발한 노하우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보십니다. 댓글에서 본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나이가 많아지면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좋아도 만기가 길다면 중간에 돈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중도 매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는 언제든 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를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전을 해놓으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원화가 필요하면 그때 환전했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환전 시점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쪽 통화에만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께서는 은행권 예금 금리가 5% 넘어가니까 이제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예금 금리보다 높다면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서는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노후 자산이라면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니 주택연금이나 연금보험에 넣어두겠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도 상품마다 조건이 많이 다르니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빠른 시기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해지 시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직원이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더라도 결국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끝까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남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건 보험사 설계사건, 증권사 전문가건, 심지어 유튜브에서 말을 잘하는 경제 전문가건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해보고 납득이 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라는 명칭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의 정도를 보여줄 뿐 그분이 손실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시면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다음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댓글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거지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마음고생과 금전적 손실이 컸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 경험 덕분에 이후부터는 스스로 분산 투자와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경험담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아직 손실을 보지 않은 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리 참고하셔서 같은 실수를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권, 달러, 분산 투자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몰빵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해도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계속 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하고 분산과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투자든 완벽한 성공이나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중간쯤에서 평범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고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이든 달러든 또는 배당주든 매달 혹은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을 조금씩 모으면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마음의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산 투자,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공부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순간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미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 이 방송을 일찍 봤다면 코인에 모든 돈을 넣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고 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 관리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법이나 테크닉을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기본 수칙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이 방송의 이야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